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담배님들, 사람 하나 없는 곳에서 사람 하나 없는 밤바다 보신 적 있으세요? 전 그런 경험이 꽤 있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사람들이 말하는 그 평온함은 절대 못 느꼈고요. 가끔 무섭다는 사람도 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무섭다기보다는 뭐랄까, 굉장한 무언가가 제 앞에 있다는 압박감과 감동적인데,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하나? 어쨌든 막 가슴 벅차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밤에 먼바다 한가운데서 위에서 아래로 바다를 보면, 그땐 뭐 그냥 시꺼먼 게, 아, 얘가 또 산으로 가려고 그러네. 어쨌든 이 바다라는 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접근하고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같은 바다를 보면서도 다들 다르게 생각들을 하더란 말이죠. 이번 사연은 소리새님께서 올려주신 사연입니다. 소리새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그리고 소리새님은 여성분이신데요, 제가 여자 흉내를 내면 기겁하실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별을 남성으로 바꿔서, 그럼 자리하세요. 소리새님의 기묘한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어머니 포함 저희 외가 식구들이 모두 낚시광이거든요. 진짜 어떻게 그렇게 한 명도 빠짐없이 돌아가신 외할머니까지 낚시를 좋아하셨어요. 어쨌든 그래서 아버지도 저도 세살이 형도 모두 낚시를 좋아하는 어머니 영향으로 낚시광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특이하다 싶진 않아요. 낚시 좋아하는 여성분들도 엄청 많으니까. 그리고 외가에서 10분 정도 걸어가면 바로 바다가 나왔어요. 수심도 꽤 깊고 사이즈급 대물들도 제법 나와서 낚시꾼들한테 인기 많은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외가에 가게 되면 한 번도 빠짐없이, 어릴 때는 외삼촌 따라 바다 낚시를 갔었고, 나중에 커서는 형하고 단둘이 가든지 아님 저 혼자 가서 낚시를 하다 오곤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건 거기서 낚시를 하다 경험한 실화가 되겠고, 당시 외가가 2층 건물인데 2층은 원룸처럼 방들을 여러 개 만들어서 숙박업을 했거든요. 그리고 1층엔 작게 횟집도 하고 마트도 하고, 그래서 그쪽에서 낚시하려는 낚시꾼들도 꽤 왔었단 말이죠. 낚시하기도 좋고 포인트가 꽤 유명한 곳이니까. 그리고 제가 대학 때 낚시 동아리 활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동아리에서 친하게 지내던 친구 넷하고 저까지 다섯이죠, 외가에 놀러 갔었어요. 그리고 그때 친구들하고 바다로 밤낚시를 가게 됐고요. 포인트에 도착해서 보니까 낚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좀 이상한 게, 물속에 들어가서 낚시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바다에서도 물속에 들어가서 낚시를 하는구나 싶었죠. 쏘가리 낚시나 송어 낚시처럼, 그런 낚시처럼 물속에 들어가서 낚시를 하는 줄 안 거예요 이제.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낚시 준비를 하다가 떠오른 생각이요, 거기 그 사람이 낚시하는 곳, 거기 수심이 엄청 깊은 곳이라는 게 기억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한테 저 사람 빠진 것 같다고, 수심 엄청 깊은 곳인데 저 사람 빠진 것 같다니까, 다른 친구 하나가 가만히 이렇게 보더니만 빨리 빠져나가자고 그래요. 도망치자고. 그래서 왜 꺼내줘야지 왜 도망치냐니까, 생각을 해보라고. 바다에 빠진 사람이 저렇게 태어날 수 있겠냐고. 그 말하는 동시에 우리도 그 사람을 보고, 그리고 모두 막 비명을 지르면서 도망을 쳤어요. 어두워서 자세히는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 그 사람 아주 태어났거든요. 전혀 뭐 허우적거리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없이. 그렇게 우린 거기서 급하게 빠져나와서 외가로 바로 갔어요. 중간에 경찰서나 119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그런 말도 있었는데, 그게 절대 물에 빠져서 위기 상황에 빠진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건 모두가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엄청 태연했어요. 그렇다고 물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사람도 아니었고 말이죠. 그리고 그 얘기 외삼촌부터 해서 외가 어른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외삼촌이 친구한테 전화를 하더라고요. 외삼촌 친구가 경찰이었는데 전화에서는 우리가 말한 것들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잠시 뒤에 외가댁으로 외삼촌 친구랑 다른 경찰 한 분이 왔고, 저희 중에서는 제가 대표로, 그리고 외삼촌에서 넷이서 그 사람을 봤던 바다로 갔었는데요. 가서 보니까 사람 흔적이 없는 거예요. 주변 어디에도 낚시 관련된 것들이 하나도 없고 바다를 봐도 사람이 없어요. 거기가 수심이 깊은 곳은 확실히 맞고요. 그리고 그때 외삼촌이랑 외삼촌 친구가 뭐라고 둘이 대화를 하고, 그리고 다시 그 경찰차를 타고 외가댁으로 왔는데요.
돌아왔더니 아이들은 다 씻고 방에서 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외삼촌이 잠깐 모이라면서 먹거리 좀 가지고 와서는 먹으면서 들으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우선 거긴 제 생각처럼 사람이 그렇게 서 있을 수 있는 곳이 아니고 그쪽은 물살이 엄청 강해서 말이죠. 낮에 올라가서 보면 그 물살이 소용돌이처럼 도는 게 보일 정도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물살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예전에 작은 배 한 척이 그쪽을 지나다 변을 당한 적이 있었대요. 그쪽 근처를 지나다 거기 소용돌이에 빨려 들어가면서 이후에 행방불명 됐었다고. 그리고 거기서 한참 떨어진 곳에서 자내며 시신이 발견됐다고 말이죠. 그 뒤에도 외지에서 온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가져온 공배를 띄우고 거기서 배낚시를 하던 사람들이요, 그쪽 소용돌이로 빨려 들어갔다가 둘은 익사하고 하나만 간신히 나온 사고도 있었고, 그때 그 사람 말이 배 모터가 꺼지면서 빨려 들어간 건데 거기 소용돌이에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 사람처럼 생긴 뭔가가 있더라는 거죠.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하기 힘든 얼굴인데 그게 자신들을 노려보고 있었다고. 마치 어서 오라는 듯 섬뜩한 표정을 보이면서 말이죠. 근데 예전엔 거기가 그런 곳이고 거기서 그런 사고가 나도 말이죠, 그쪽 해변에서 낚시들을 많이 한 거예요. 저나 외가 식구들부터도 그랬으니까. 물속에만 들어가지 않으면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근데 저희가 가기 몇 해 전인데 외가댁에서 숙박을 하던 낚시꾼 몇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 중 하나가 거기서 빠져 죽을 뻔했다고 그래요. 그때 사람들이 짐 풀고 아래 식당에서 식사를 한 뒤에 밤낚시를 갔대요. 낚시를 할 거니까 술도 마시지 않은 상태였다고 그러고요. 그런데 그때 그 죽을 뻔한 사람이요, 낚시를 하다 말고 바다 쪽으로 갑자기 달리더니 그대로 망설임 하나 없이 바다로 뛰어들더래요. 그런데 일행 중에 다행히 그 해남구조 자격까지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어서 그거 보고 바로 들어가서 그 사람을 건져낸 거죠. 그리고 그때 바다로 뛰어든 사람 말이, 거기서 보면 작은 섬이 앞에 하나 보이거든요. 거기 섬에서 누가 자기를 부르더라고.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아니 거기 섬까지 거리가 얼마인데 거기서 사람이 부른다고 거기까지 들리겠냐는 거죠. 그리고 한 번은 그때도 숙박객인데 낚시를 하러 왔던 사람들이죠. 그중 한 사람이 낚시를 하다가 거기서 또 죽을 뻔했다고. 죽을 뻔한 사람이 하는 말이, 입질이 들어와서 챔질을 했는데 그게 얼마나 큰지 묵직하기도 묵직한데 뜨질 않더래요. 암만 씨름을 해도. 어디 걸린 건 절대 아닌데 움직임은 있으니까 뜨지도 않고 끌려오지도 않더라는 거죠. 그러다가 그때 낚싯대랑 릴이 고가라 혹시나 싶어서 낚시 그 장비 망가질까봐 그냥 라인을 끊었대요. 그런데 말이죠, 그때 분명히 봤다는 거예요. 거기 소용돌이 있잖아요. 거기서 사람처럼 보이는 뭔가가 올라와서는 그 낚시꾼을 잠깐 쳐다보는가 싶더니만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는 걸 말이죠. 다행히 사망사고로 이어지진 않았지만요, 거긴 그런 식으로 이상한 걸 봤다는 사람도 많고 실제 사람들이 많이 죽은 곳이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대학 졸업을 하고 잠깐 쉴 때였는데, 그때가 2010 몇 년이거든요. 정확히 2010 몇 년인지 기억하는데 말하면 바로 찾을 수도 있고 또 거기서 사는 분들도 꽤 있으니까 그래서 좀 곤란할 수도 있어서요, 그냥 2010 몇 년까지라는 것만 말할게요. 그때 거기 항구가 생겼어요. 항구를 만들면서 방파제를 만들잖아요. 그렇게 방파제도 만들고 그래서 그런지 그땐 물살도 예전처럼 위험하지 않고 다니는 배들도 많고 낚시하는 사람들도 예전보다 더 많아졌더라고요. 그런데도 거기선 지금도 가끔 그 이상한 걸 봤다는 사람도 있고 가끔 낚시하던 사람들이 익사하는 사망사고도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소리새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제가 바다 낚시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소용돌이 치는 곳인데 낚시가 가능한가요? 미끼가 소용돌이 쪽으로 빨려 들어갈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소용돌이가 칠 정도로 물살이 강한 곳인데 사고를 경험한 사람들은 거기에 서 있거나 떠 있거나 뭔가를 봤더라. 이건 사람은 뭐 당연히 불가능하겠고 사람뿐만이 아니라 해양생물도 불가능할 것 같은데 말이죠. 배가 그쪽으로 빨려 들어갈 정도면 말 다 했죠. 배가 침몰할 때요, 그 주변으로 소용돌이가 생기거든요. 그때 이 소용돌이에 한번 잡히면 그 주변에서 구조 중이던 배도 위험해질 정도고,
그게 그렇게나 위험한 건데 거기서 떠 있거나 서 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해도 어우.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그거 뭐였을 것 같으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괴담록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전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온하세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